인체의 신비, 내 안의 우주. 우리 몸 안팎에는 인간 세포보다 10배 많은 미생물이 공생한다. 이 거대한 군집은 장, 피부, 입속까지 영역을 넓히며 각자 다른 환경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 속에서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면역을 돕고 피부 위에서는 보호막을 이루고 인체의 신비라는 주제는 인체의 복잡한 내부 세계와 그 기능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건강과 삶을 개선하려는 과학적 혁명 및 자기 치유의 노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적 발견들은 인체를 이해하고 재마스터하는 여정의 여명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위대한 탐험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저 멀리 까마득한 우주나 아직 인류가 가보지 못한 깊은 바닷속을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어쩌면 가장 경이롭고 또 가장 복잡한 미지의 세계는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 내면의 우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1만 2,000km.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바로 우리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혈관을, 그러니까 동맥, 정맥,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전부 다 꺼내서 한 줄로 쫙 이은 길이라고 합니다. 뇌 가장 깊은 곳부터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까지 산소랑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이 생명의 고속도로가 이렇게나 길다니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죠. 네, 맞습니다. 11만 2,000km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둘레를 무려 2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지구를 감고도 남는 길이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길이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뛸 때마다 쉬지 않고 피를 보내면서 우리 몸을 이루는 37조개의 모든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부피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227만 리터. 이건 또 뭘까요? 바로 우리 심장이 평생 동안 쉬지 않고 펌프질하는 혈액의 총량입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이 작은 주먹만한 심장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느껴지시죠? 근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몸무게의 딱 2%밖에 안 되는 뇌는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20%를 혼자 다 씁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욕심 많은 기관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는 약 4주, 그러니까 한 달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싹 바뀝니다. 우리 몸은 정말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살아있는 경이 그 자체인 거죠. 그럼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는 어떨까요? 보통 뼈는 그냥 단단하지만 툭 치면 부러지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뼈는 정말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같은 무게의 화강암보다도 강하고요, 심지어 건물 지을 때 쓰는 콘크리트보다 무려 4배나 더 강한 압력을 견뎌내요. 어느 정도냐면 성냥갑만한 작은 뼈 하나가 10톤, 코끼리 2마리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랍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강하게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 심장, 뼈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른바 인간 세포들의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 몸의 가장 크고 심오한 미스테리의 주인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그 미지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속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우주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안과 밖에 살고 있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모든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전부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주로 장에 가장 많이 살고 있긴 한데 피부, 입, 코, 우리 몸 구석구석이 이 작은 생명체들의 집인 셈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행성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미생물 생태계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미생물 세포가 인간 세포보다 10배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최신 연구에서 그 비율이 거의 1대1에 가깝다고 수정되긴 했지만 유전 정보의 양으로 따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약 2만 개 정도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는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99% 이상이 미생물인 일종의 초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거죠. 근데 이 미생물들이 그냥 우리 몸에 얹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지키도록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효소로는 분해하지 못하는 음식물을 분해해서 비타민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장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서 우리의 기분이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우령체제이자 내면의 동반자인 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게 아닙니다. IRS 글로벌 같은 전문 연구기관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 몸속의 이 생태계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또 반대로 당뇨나 비만, 심지어 우울증 같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지를 밝혀내는 것. 이게 바로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발견은 인체를 이해하려는 훨씬 더 거대한 과학혁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이 탐험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계몽적이고 심오한 건 없다. 그렇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만큼 깊은 깨달음을 주는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숙이 우리 몸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 기술이나 초고해상도 현미경 같은 최첨단 기술들 덕분에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는 그냥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만 보였던 조직을 이제는 세포 하나하나 단위로 뜯어보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간세포 아틀라스 프로젝트입니다. 옛날에 화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원소를 정리해서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생물학자들은 우리 몸을 이루는 약 31조 개의 모든 세포에 대한 주기율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인데요. 목표는 모든 세포의 종류를 알아내고 각각의 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담은 완벽한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지도가 완성되면 병이 생겼을 때 정확히 어느 세포에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콕 집어낼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폐나 면역 체계에서 과거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종류의 세포들을 발견했고요. 이건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의 원인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단순히 의학적인 가능성만 열어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신, 즉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물론 이 새로운 지식이 가져올 미래는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모든 세포와 미생물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질병을 정복할 새로운 길이 열리겠죠?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고 암세포만 정확하게 골라서 공격하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어쩌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진짜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유전자, 세포,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면 건강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럼 의료계는 무엇이 정상 범위인지 계속해서 정해야 할 텐데 이건 필연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을 비정상이나 잠재적 환자로 분류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생각으로 이끕니다. 만약에 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수백, 수천 가지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어떤 기준에서는 평균 미달이고 또 다른 기준에서는 질병 위험군으로 분류될지도 몰라요. 과연 그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하는 완벽하게 정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몸이 순수한 나의 세포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는 걸 받아들일 때 과연 나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과학이 우리 내면의 우주를 밝혀내는 이 위대한 탐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 나라는 존재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탐험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